네, 캐릭터 테이블 지표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예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사산화 제논입니다. 사산화 제논의 제논과 옥시전 사이의 결합에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에 대한 기하 표현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풀려면 사산화 제논이라는 분자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시메트리를 갖고 있는지 이제 군론을 먼저 정하고요. 점군을 먼저 정하고 그 점군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을 찾아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이 몇 개가 나올 거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IR 스펙트럼이라든지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를 찍을 때 라만 액티브한 모드가 몇 개고 IR 액티브한 모드가 몇 개인지를 찾아낼 때 활용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긴 한데요. 어, 사산화 제노는 이와 같은 테트라헤드랄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테트라헤드랄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트라헤드랄 지표표, 여기 나와 있는 게 테트라헤드랄의 지표표인데 요걸 갖다 놓고 풀어봐야 됩니다. 자, 테트라헤드라란 모양인데 이제 각각의 대칭 조작들이 있죠. 대칭 조작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항등 조작은 대칭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축의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8개의 C3 축이 있다라고 하는데 C3 축은 120도 돌렸을 때마다 원래의 모양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제가 여기 표현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엑시얼한 포지션에 있는 옥시전과 제논을 통과하고 있는 이 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120도씩 돌리면은 이 옥시전들이 인접한 옥시전으로 돌아가면서 원래의 구조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3 축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C2 축인데요. C2 축은 뭐가 있느냐? C2 축은 지금 정확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진원 옥시전 결합 사이 그리고 요 옥시전 진원 옥시전 결합 사이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요 OXO를 관통하면서 이 OXO를 관통하는 선 요게 C2축이 됩니다. C2축이 되면 요 옥시전은 180도 돌리면 여기로 가고 요 옥시전은 180도 돌리면은 여기로 가죠. 요게 C2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프라퍼 로테이션 회영축이 존재를 하는데요. 임프라퍼 로테이션은 S4인데 요건 이제 C2축하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S4니까 요 옥시전을 90도만 돌리면 여기 어딘가에 오게 되는데 얘를 이제 C2축을 양분하는 거울 평면으로 넘기게 되면은 요 위치로 가게 돼요. 보이시나요? 요 옥시전이 요 위치로 가게 됩니다. 요 옥시전은 요 위치로 가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요 옥시전은 저 위치로 가고 요 옥시전은 요 위치로 오는. 뭐 요거는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S4 축은 C2 축하고 축이 공유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CN 축하고 S2N 축이 언제나 공유됩니다. 그다음에 거울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울면은 제가 그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그려놓은 표시는 이 지면을 자르는 면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거울면은 뭐뭐를 포함해야 되냐면은 옥시전, 지논, 옥시전을 포함하는 면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양쪽에 있는 옥시전이 거울면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서 대칭이 되죠. 이런 면들이 총 6개가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XEO의 이제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이 화살표들입니다. 이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이니까 옥시전이 제논 가까이 갔다가 바깥으로 나왔다가 하면서 이제 신축 진동하는 거잖아요. 이 신축 진동하는 모양을 이 화살표로 표현해 준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하면은 이 4개의 신축 진동이 갖고 있는 가약 표현을 구하시고 가약 표현을 기약 표현으로 쪼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약 표현을 구할 때 한 가지를 기억을 합시다. 특정한 대칭 조작을 했을 때 이 모션이 원래 자리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 우리가 이것을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대칭이라고 부르고 각각의 모션에 대해서 1, 숫자 1을 배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특정한 대칭 조작을 했는데 원래의 위치로 가 있지 않고 다른 위치로 가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반대칭이라고 부릅니다. 대칭이 아니란 의미예요. 반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숫자 0을 지정해 줍니다. 만약에 특정한 대칭 조작에 대해서 바이브레이션의 방향이 반대가 되었다. 이것을 반대칭이라고 부르고 숫자 -1을 대응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 xenon 옥시전 사이의 이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이 특정한 조작에 의해서 이 위치에 그대로 오게 되면 이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는 1이라는 숫자를 대응을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조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C2 축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요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은 요 위치로 가게 되겠죠. 원래의 위치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 xenon 옥시전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아서 비대칭 0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들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이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지금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만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스트레칭 수축을 생각했을 때 대칭 조작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된다. 이러면은 얘는 이제 반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가약 표현을 우리가 그 그리스 문자 대문자 감마라고 쓰는데요. 감마에 대해서 이 네 가지의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 화살표들이 각각의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봅시다. 항등 조작을 해봅니다. 항등 조작을 하면은 네 개의 화살표의 움직임들이 다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1, 1, 1, 1이 배정이 됩니다. 이걸 다 합해서 4라는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항등 조작에 대해서는 4라는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C3 조작을 해봅시다. C3 조작을 하면은 여기 있는 요 움직임만 그대로 남아 있고요. 요 화살표는 여기로 가고 이 화살표는 일로 가고 이 화살표는 돌아서 여기로 오기 때문에 화살표들의 위치가 다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세 개의 화살표들에 대해서 모두 다 비대칭이 됩니다. 요 움직임에 대해서만 1이 배정이 되고 나머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 0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합은 1입니다. 자, C2축을 돌려봅시다. C2축을 돌리면은 이 화살표는 저기로 가고 이 화살표는 여기로 가니까 모든 화살표가 제자리를 이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완벽한 비대칭이 됩니다. S4축에 대해서도 해보면은 이 옥시전들이 다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화살표도 다 자리를 옮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시그마 D면이 재밌는데요. 시그마 D면은 OXO에 대한 조작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화살표는 제자리를 그대로 제자리에 있지만은 두 개의 화살표는 제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두 개의 화살표에 대해서만 1이라는 캐릭터, 나머지 두 개의 화살표에 대해서는 0이라는 캐릭터가 배정이 돼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산화 제논에 대한 xenon 옥시전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에 대한 가약 표현은 4, 1, 0, 0, 2가 각각의 대칭 조작에 대해서 배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쪼개기 위해서 약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표가 갖고 있는 요소들로 나눠주는데 약분을 한다고 해서 나눠주기가 아니에요. 선형 조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A1의 요소를 얼마를 갖고 있고 A2의 요소를 얼마를 갖고 있고 이 요소를 얼마를 갖고 있고 T1 요소를 얼마를 갖고 있고 T2 요소를 얼마를 갖고 있는지 다 개수를 적어주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식을 써서 개수를 얻어줍니다. 자, 요걸 이제 텍스트로 쓰면은 좀 복잡한데 개수를 어떤 식으로 구하냐 하면은 일단 A에 대한 개수를 구할 때는 A1에 대한 개수인 스몰 a를 구할 때는 A1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A1에 대한 캐릭터, 그 다음에 감마에 대한 캐릭터, 그 다음에 각각의 대칭 조작에 해당하는 개수 1, 8, 3, 6, 6 요 세 개를 고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그 A1, A2, E, T1, T2에 대한 이 개수를 찾을 때는 요 두 줄은 고정이에요. 캐릭터 테이블에 있는 대칭 조작의 숫자 요 18366을 고려해야 되고 감마 41001을 고려해 줘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A1, A2, E, T1, T2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을 써 주시면 됩니다.
캐릭터들을 쓸 때 여기 있는 개수 1, 그 다음에 A1에 해당하는 캐릭터 1, 감마에 해당하는 캐릭터 4를 곱해서 이걸 전체에 대해서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A1에 대해서는 1 곱하기 1 곱하기 4, 그래서 4가 여기 적혔고요. 8 곱하기 1 곱하기 1, 8이 적혔고요. 3 곱하기 1 곱하기 0, 0이 적혔고요. 6 곱하기 1 곱하기 0, 0이 적혔고 6 곱하기 1 곱하기 12, 12가 적혔습니다. 요거 캐릭터와 각각의 이제 캐릭터와 그 대칭 조작의 숫자를 곱한 값들을 다 합해서 여기다가 적어주고요. 이걸 무엇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나눠주느냐? 이 캐릭터 테이블에 차수로 나눠줍니다. 차수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은 사실 쉽습니다. 이 대칭 조작의 숫자를 다 더한 걸 차수라고 불러요. 항등 조작은 하나, C3 조작은 8개, C2 조작은 3개, S4 조작은 6개, 시그마 D 조작은 6개가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6 해서 24, 이게 차수가 됩니다. 그래서 테트라헤드랄이라는 점군은 차수가 24인 점군이 됩니다. 자, 여기 다 곱해서 더한 것에 24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1이 나오죠. 이 짓을 A1, A2, E, T1, T2에 대해서 다 반복해 주는 겁니다. 모두 다 반복해 주면은 개수가 1, 0, 0, 0, 1이 나오기 때문에 감마는 A1의 요소를 하나 갖고 있고 T2의 요소를 하나 갖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을 측정을 해보면은 두 개의 모드가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검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검산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 가약 표현의 차원, 요거랑 뒤에 기약 표현의 차원의 합이 같아야 됩니다. 차원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차원이라는 거는 항등 조작 바로 아래쪽에 있는 숫자, 그 캐릭터를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1, A2는 차원이 1인 지표들이고요. 표현들이고 E는 차원이 2짜리고 T1, T2는 차원이 3짜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약 표현은 차원이 4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4개의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을 표현했기 때문에 4인데 가약 표현의 차원이 4이기 때문에 기약 표현한 것들의 합도 3이 돼야 됩니다. A1은 1차고 T2는 3차이기 때문에 이걸 합하면 4차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검산이 완료가 돼서 감마에 대한 기약 표현은 A1 그리고 A2 두 개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